흔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또 어떤 상처도 때가 되면 악물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10주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밥을 먹는 것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살아내는 나날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내 가족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사를 겪은 후 제일 먼저 해소되어야 하는 일이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도 진상규명에 집중되는 힘이 분산된다고 보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정확, 신속,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등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장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각 가정별로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를 확인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하고 디테일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 현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특히 초기에는 정보관계부처만 해당 정보를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의 질문에 대한 피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원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아도 질문 하나하나에도 피해 가족들은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남겨진 형제 자매, 충격을 받을 노부모까지 고려해 답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게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방적인 태도는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더 큰 화와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난 참사 피해자 및 참사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 부처 및 전담 공무원의 태도가 화를 돋구기도 합니다. 가족의 떠남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사망자, 우리는 지금도 이 단어는 너무 아픕니다. 피해 가족들을 칭하는 민원인, 참사를 축소하려는 사고라는 단어들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을 달리한 나의 소중한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은 온 우주와 같은 사람이 마치 없었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안이 모든 일상을 지배합니다. 이를 존중해주는 이들을 재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난 현장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 재난 참사 현장에서 종준되어야 할 인권 교육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 간 모임 형성 조력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가족들에 의한 가족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해 왔음에도 한국 사회에서의 간섭과 피해자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웃어도 울어도 무엇을 요구해도 모두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습니다. 재난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은 피해 가족들 간의 관계입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피해 가족들 사이에서는 떠난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동질성과 안정성, 위로와 지지를 받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치유를 위한 1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재난 참사를 겪고 나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프며 아픈 경험을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조차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한다든가 이제는 그만 잊고 일상을 살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내 슬픔의 기한이나 고통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와 내 고통을 나누고 싶고 지금 내가 내린 판단이 적절한 판단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누군가를 만나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참사를 겪은 가족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요. 가끔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아프기도 하고 서로 너무 아프니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같은 경험을 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 가족들은 나를 포함해 많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가장 큰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참사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오송 군평 지하차도 철수 참사를 보면 피해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확보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처와 고통의 극복과 치유,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난 직후의 단기적인 재산, 인명피해 수습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상금을 받으면 다 끝난 일이라고 응급조차 못하게 하기도 하고 사회적 간섭으로도 지원받았으면 그 다음의 고통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라는 시혜적 관점의 재난 참사 피해자로 대해왔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언론은 유가족들의 배보상금 등의 문제로 초점을 두고 보도해왔고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때부터 언론은 보상금을 언급하고 끊임없이 보도해왔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에게서 입에 담기도 싫은 악랄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피해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 종교인, 일베들, 걸러지지 않은 혐오와 폄훼의 말들과 그것을 다시 언론에서 받아쓰는 악순환은 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은 모든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의 상처로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다 놀러 가다 죽은 사람들은 비난받고 공격받아야 하는가? 왜 죽음 앞에 정치적이라며 제대로 말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생자를 남겨진 가족으로서 아이들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 생존권,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행 가다가 놀러 가다가도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말하는 안전한 사회는 오히려 남겨진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난 안전, 진상규명 및 치유 관련 정책,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시민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국가 역시 이러한 활동들을 가족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트라우마의 신체화와 사회적 관계 단절 해소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적 재난 참사로 직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하고 영향을 받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참사로 인한 큰 슬픔과 트라우마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복합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외에도 신체 질환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크고 작은 신체적 병증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암 등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이어져 세상을 떠나는 피해 가족들도 있습니다. 재난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관계의 변화를 겪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참사에 대한 태도와 발언이 피해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의 은행이 지속적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하게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람들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사를 겪은 피해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참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심리상담 외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기 위한 지역사회적 접근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다시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사 직후부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붕괴를 겪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파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 지원은 한 피해자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존엄을 훼손당합니다.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과하다거나 생떼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피해자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지원이 필요한 기간도 다르고 필요한 지원의 내용도 다른데 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해놓는다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지원 시스템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창구를 일원화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권과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재난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모든 정보나 참여에서 배제되는 일, 몸과 마음을 추스를 결혼 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 생계나 트라우마 등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 진상규명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진상규명 절차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에게 책임 있는 사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여러 참사와 사고들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하려면 재난 및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과 정부 등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정부 등에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추모를 통한 제2의 재난 참사 예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 중 하나는 잊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여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기억하면 충분할까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의뢰, 기록, 공간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날짜를 통해 기억을 이어갈 수 있고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령탑, 추모공원, 기억관 같은 장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함께 공부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추모 공간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심한 경우 땅값 떨어지는 혐오시설을 만들자는 주장처럼 취급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피해의 인정을 바탕으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의 다짐입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의례를 가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